좋은 아침입니다. 7월 첫째 날 오늘의 이슈 한보현이 전합니다. 고령층의 묻지마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그러한 행위들을 막게 됩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막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국내 경제 이슈는 역시나 어제 한국 기업인들을 만난 트럼프의 그 만남의 과정, 그리고 일본이 반도체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면서 반도체 시장에 악재가 덮쳤습니다. 이 내용 같이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국제경제 이슈로는 역시나 중국과 미국의 불안한 휴전 문제, 그리고 구체적으로 화웨이가 이러한 미국과 중국의 불안한 휴전 상황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테크 관련 기사로는 세금만 나간 의미 없는 부동산에 집착을 버려라라는 기사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65세 이상 노인이 금융상품을 가입하면요, 가족이나 그 아는 지인한테 다음과 같은 문자가 날아갑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모증권입니다. 모모님의 가족이신 모모님께서 몇 월 며칠 파생결합 증권 1000만원을 청약하셨습니다 라고. 사실 65세 이상 고령자가 이제 해당 어떤 상품이 있죠. 그 상품군, 고위험 상품군에 가입을 할 때 그 알릴 것이냐 지인한테. 그래서 지정인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 사실 지정인을 당사자가 원하지 않으면 아무에게도 이런 알림은 나가지 않습니다. 일단 알리게 된다라면은 어느 정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그 묻지마 금융상품 가입을 좀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상품이 보험 쪽에서는 종신보험, CI보험, 그리고 변액보험이 포함되었고요. 그 증권 쪽에서는 그 주가연계 증권 등 파생결합 증권, 뭐 장외 파생 상품, 뭐 이러한 상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뭐 얼마나 시도를 거둘지 모르겠지만 조금이라도 이러한 묻지마 금융상품을 막는 데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두 번째, 어제 기업인들을 만난 트럼프. 자, 기후였죠. 뭐 저도 이렇게 이제 그 기사를 말씀을 드렸고 전문가들도 이렇게 많이 말했습니다. 화해의 그 문제 등 이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 기업들 압박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사실 굉장히 많은 칭찬하면서 한국 기업들의 많은 투자로 일자리가 창출됐다, 굉장히 감사한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썼고, 특히 일부 기업들 한테는 각자 실제 했었던 일들, 특히 뭐 롯데가 이제 미국에 투자한 것들, 이런 것들을 언급하면서 굉장히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걱정했던 부분들은 사실 조금 없었고, 더 투자해 달라 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이러한 것들 때문에 좀 더 시장 쪽에서는 조금 좋은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또 그 뭐 자동차 관세 인하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감도 좀 부풀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엎친 데 덮친 격이죠. 국내 경제 이슈 뭐 불안한 거 보면, 뭐 시장의 이제 20% 이상, 수출 시장 20%를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꺾이고 가격 인하되고 예상한 것보다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 뭐 그 부분들이 자꾸 악재로 펼쳐지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또 찬물을 또 껴얹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자, 일본에 우리가 이제 반도체를 생산할 때 주요한 부품들 90%나 의존하고 있는 부품들에 대해서 뭐 미국이 중국의 화웨이에 이제 어떤 블랙리스트에 올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도 이런 식으로 올렸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이 기존 제품을 이제 한국으로 수출할 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재고가 대략적으로 보면 2개월 정도 후에 소진된다라고 보는데, 그 위에 이러한 부품들을 다시 수입을 할 때는 굉장히 큰 문제점들이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은 악재. 어떻게 보면 조금 바닥을 찍고 반등할 것이라고 기미를 보이면서 서서히 이제 시장에 약간의 이제 투자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이러한 것에 또 찬물을 껴안아 버렸습니다. 어떻게 될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은 결국은 이제 휴전 협정을 했습니다. 뭐 1년 전에 이게
1년 전, 그러니까 지난해 12월 1일에 아르헨티나에서 G20 열렸고 여기서 휴전 협정했죠. 그래서 좋아질 거라고 얘기했지만 5월 달에 이제 관세 폭탄 터트리면서 또 분쟁이 커졌습니다. 자, 이러한 과거의 이제 경험으로 봐선 이번 협정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와는 분명히 상황은 좀 다른 것으로 보고 있고요. 결국 이번 무역 협정을 통해서 2021년 말까지 1조 2천억 달러 줄어들 것이라는 국내 총생산 GDP 규모죠. 이러한 어떤 매우 이제 최악의 상태는 조금 피한 것으로 보고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장에서는 좀 더 좋은 영향을 미치면서 주식시장이 조금 호재로 작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번 협상을 위한 휴전은 그때와의 협상을 위한 휴전과는 분명히 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갈 것인지에 대한 그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역시나 이제 걸림돌은 늘 말씀드린 것처럼 둘의 팽팽한 이제 패권 전쟁이죠. 이게 단순히 무역 전쟁뿐만 아니라 기술 전쟁, 환율 전쟁 이런 것들로 복합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쉽게 해결될 것이라고 보이진 않지만 긍정적인 판단으로 분명히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웨이 부품 이제 트럼프가 뭐라고 얘기했냐, 화웨이를 포함한 다양한 그 이슈를 논의하면 나는 그들의 이제 화웨이가 미국의 부품을 계속 팔 것을 허락할 것이다라고 동의했다라고 하면서 이번에 요 문제를 가지고 회의를 열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분명히 시장의 흐름을 분명히 연 것은 확실한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제 펼쳐지느냐가 향후 이제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해결점에 매우 그 중요한 부분으로 이제 점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화웨이 제재 완화 관련해 트럼프의 대통령 우리는 끝까지 가지고 갈 것이다 라면서 상황을 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언제든지 제재 카드는 꺼내들 수 있을 것이라는 이러한 말을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무튼 쉽진 않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조금씩 풀어가면서 현재 그 세계 글로벌 시장에 이제 무역 시장에 좀 더 훈풍을 작용을 하면서 또 주식 시장으로 이러한 그 영향들이 좀 미쳐져서 투자 시장이 좀 확대되는데 뿐만 아니라 금리 인하 영향이 좀 더 크게 미쳐져서 시장이 좀 더 확대되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은 부동산인데요. 이 부동산 관련해서 사실 함부로 부동산을 파는 것은 분명히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유에 대한 부담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이렇게 보유하는 과정에서 마이너스를 주고 있는 그런 부동산들을, 의미 없는 부동산을 여기서 표현을 했는데, 이러한 것들은 재빨리 매각을 해서 다른 금융 상품이나 다른 쪽에 투자를 해서 그러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기회비용을 얻어야 얻어야 되는 거죠. 대래 그쪽에서 마이너스를 만들지 말고 이러한 부분들을 제대로 검토를 해서 향후 장기적으로 봤을 때 큰 손실을 막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방법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기사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지금 원래 듀얼 모니터를 쓰다가 오늘 모니터를 하나로 이렇게 쓸 수밖에 없어서 지금 화면을 확대하거나 이러한 것들을 하지 못해서 조금은 보시기는 불편하실 텐데, 무튼 제가 전달하는 기사 내용의 주요 이슈들을 보시고 실제 해당 기사들을 한번 읽어 보시면서 신문 기사는 따로 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이걸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7월 한 달 힘차게 시작하시고요. 오늘 하루도 어제보다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한국보험보장연구소의 고정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